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추세선과 채널을 이용한 실전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강의 역시도 계속해서 실전 트레이딩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채널 트레이딩 외에도 손익비와 아래 개념을 간단하게 다룰 예정이니 그건 역시도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2장 3강 채널을 활용한 트레이딩 파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혹여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목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목표는 채널 트레이딩에서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트레이딩 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와 손절가의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투자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내 시드머니를 2배 혹은 10배를 만들 거야 라는 목표만 세워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유행으로 그렇게 된 투자자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실패할 것입니다. 즉, 몇 배의 시드머니를 버는 과정은 한 번에 오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률이 높은 거래를 여러 번 해나가며 시드를 불리는 과정인 셈이죠. 성공률이 높은 거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계획성 있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표가와 손절가입니다. 먼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가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란 특정 거래에 진입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분할 진입을 하는 경우 진입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표가란 특정 거래에서 거래를 종료하기로 계획한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수익 실현을 통해 평균 체결 가격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절가란 진입 종목의 가격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를 종료하기로 계획한 가격입니다. 이처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은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드머니 관리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채널 내 트레이딩 시에 목표가와 손절가의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매수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 트레이딩의 경우 진입가는 채널의 하단 추세선에 근접한 지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표가의 경우 채널의 상단 추세선으로 잡을 수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 채널의 하단 추세선 약간 하방, 추세선을 시험하는 프라이스 액션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물 매도 혹은 파생상품에서의 숏 포지션 트레이딩의 경우 진입가는 채널 상단의 추세선에 근접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 채널의 하단 추세선까지 볼 수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추세선을 시험하는 프라이스 액션을 고려하여 채널의 상단 추세선에 약간 상방에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채널의 이탈을 활용한 트레이딩입니다. 채널의 이탈을 활용한 트레이딩 역시 진입가의 경우 상단 하단 추세선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상방 돌파의 경우 매수 혹은 롱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고 하방 돌파의 경우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 이탈이 추세선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혹은 진정으로 돌파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량 그리고 리테스트 여부 등을 충분히 지켜보는 게 있겠죠. 손절가를 설정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휩소 같은 움직임을 고려하여 손절가를 넉넉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위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넉넉하다와 타이트하다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손익비와 보유자금 대비 투입 비율의 개념을 알면 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익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손익비란 목표가와 손절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손익비가 높을 경우 기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손절가에 도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익비가 낮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룰 확률이 증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보유자금 대비 투입 비율, 즉 R의 개념입니다. 해외 트레이딩에서 많이 이용하는 개념 중 하나이고요. 손절가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총 시드에서 얼마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R을 1%로 설정한 경우 손절가에 도달 시 총 시드의 1% 손실이 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R을 설정하게 되면, 즉 한 번의 거래에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면요. 음의 복리,
즉 시드가 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죠. 100만 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R을 20%, 즉 매우 높은 R로 설정했을 경우 한 번 거래의 실패로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8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내야 하죠? 똑같이 20%를 내면 갈 수 없습니다. 96만 원이 되겠죠. 25%의 수익률을 내줘야만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음의 복리입니다. R의 경우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요. 1%에서 많게는 2, 3% 정도의 낮은 R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항은 채널 트레이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손익비입니다. 적절한 손익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채널의 폭입니다. 즉, 진입가와 손절가의 가격 차이가 $10인 경우 1대2 손익비 확보를 하기 위해 진입가에서 채널 상단까지는 최소 $20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10짜리 채널을 갖고 있다면 이 채널은 트레이딩에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요 지지저항선의 파악 그리고 돌파의 확인인데요. 가격 움직임이 채널 내에 위치할 경우 상단 추세선은 저항, 하단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파당하는 경우 지지저항의 역할은 바뀌게 되고요. 이를 SR 플립이라고 부른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채널에서 상단 추세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저항 역할을 하던 상단 추세선은 지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해당 돌파 지점을 새로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채널에서 하단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지지 역할을 하던 하단 추세선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회기선입니다. 회기선이란 채널의 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선을 의미합니다. 채널은 큰 틀에서는 회기선을 따라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채널 내에서는 회기선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즉, 채널 내의 가격 움직임은 회기선을 중심으로 변동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회기선, 채널의 미드레벨은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추세선의 테스트입니다. 가격 움직임은 보통 채널 내를 번갈아 움직이게 되는데요. 한쪽 추세가 약해지는 경우 특정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그쪽으로 채널이 돌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1, 2, 3, 4, 5, 6, 즉 6번째 터치까지는 균등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방을 터치하지만 하방은 저점을 점차 올려나가는 하이어 로우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승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채널이 상방 돌파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파샬 라이즈 혹은 파샬 디클라인의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파샬 라이즈는 덜 올랐다는 것이고요. 파샬 디클라인은 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샬 디클라인이 되겠죠.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 시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익비와 R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트레이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고 채널 트레이딩 내에서의 진입 시점,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내 댓글 혹은 카카오톡 문의방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